넥스트 13 강좌를 찍고 있던 중에 넥스트 14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은 운이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 넥스트 14가 나와서 여기 나오는 서버 액션 이 부분을 원래 안 넣으려다가 이번에 스테이블 기능이 돼서 제가 이 강좌에 서버 액션을 넣어두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또 이제 넥스트 14가 나오면서 여러 라이브러리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리액트 쿼리가 5버전이 됐고 MSW가 2버전, 넥스트호스는 5버전 이런 식으로 이 넥스트 14 출시에 맞춰서 메이저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다 버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 버전으로 찍고 있다가 그 라이브러리들을 전부 다 최신화해서 이 강좌에 담았습니다. 다양한 프론트 라이브러리를 다루는 만큼 강의가 매우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집으로 압축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지금 내가 어떤 파일에 어떤 코드를 수정하고 있나 그런 게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은 편집되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 파일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밑에가 좀 더 좋아요. 여기 밑에는 폴더에다가 그 어떤 함수인지까지 이렇게 전부 다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저와 같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에디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저랑 똑같은 부분의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낙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코드 이렇게 칠 때마다 일시정지를 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코드가 막 이렇게 없다가 갑자기 훅훅 입력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단축키를 써서 한 게 아니라 편집을 해서 그렇게 짧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뭐 신기한 단축키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 대부분 다 편집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잘 해가면서 따라오세요. 그래서 강의 편집을 압축적으로 안 하면 너무 영상이 한 24시간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거의 한 반으로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GitHub 이 Next M Router Z라고 해서 제가 여기 완성본 넣어둔 GitHub이 있는데 또 완성본만 넣어두면 여러분들 중간에 따라하다가 막히는 경우 힘들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챕터별로 조금 세세하게 나눠놓을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나눠놓은 거 그런 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사실 클론 코딩할 때 그 뇌 빼고 코딩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일 좋은 거는 먼저 만들어보고 저랑 비교해보는 거 요게 솔직히 제일 좋기는 해요. 예를 들어 뭐 저를 정답이라고 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정답이랑 비교를 해보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 강좌가 크게 파트가 여러 개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파트 1이 이제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기획서와 디자인을 전달해 주었다. 프론트 화면 꾸미는 파트인데 여기는 넥스트에서 폴더 구조 잡는 거 그것만 살펴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강좌는 HTML, CSS 꾸미는 거보다 넥스트 기능을 활용해서 프론트 앱을 만드는 거 거기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HTML, CSS 부분 뭐 직접 따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넘어가셔도 되고 제가 트위터를 100% 똑같이 따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하지 못한 부분 스스로 채워 넣어서 하셔도 돼요. 계속 두고두고 말씀드리지만 제 강좌 따라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기능을 스스로 추가해 볼 때 그럴 때 실력이 는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14 이후에 넥스트 15, 16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 이 강의는 언제까지 업데이트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강의를 기본적으로 1년은 이제 만약에 업데이트 된다면 그 부분은 영상으로 다시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 1년 그때는 이제 영상까지는 좀 힘들고 제가 글로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사시면 한 2년 정도는 넥스트 업데이트된 버전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제가 AS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3년차 되면 이제 제가 또 리뉴얼을 또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강좌 넥스트 14 버전인데 한 15, 16 버전? 그때까지는 그냥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막 새롭게 그렇게 크게 추가되거나 그런 기능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사라지고 예전에 넥스트 13 강좌를 찍었던 저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넥스트 14 버전 메꾸기 위해서 제가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와 과거의 저가 번갈아가면서 좀 등장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13 버전 M 라우터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넥스트 13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M 라우터가 붙나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넥스트 13 버전부터는 앱 라우터와 페이지스 라우터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 기존 강좌 리액트 노드버드 강좌에서는 페이지스 라우터를 썼다면 이번에는 앱 라우터를 통해서 트위터도 이름이 바뀌었죠. x.com을 클론 코딩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 강좌는 제 가장 메인 강좌, 제 시그니처 강좌이기 때문에 저도 진짜 엄청 열심히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넥스트 강의를 들을 때 이 강좌만 들으면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M라우터, 기존에 페이지스 라우터가 있었는데 왜 M라우터라는 게 도입이 됐나? 요거부터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물론 제가 클론 코딩을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전에 페이지스 라우터를 할 때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페이지스 라우터라는 거 구조상의 문제로 그런 부족한 점들을 개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팀에서 아예 큰 맘을 먹고 아예 갈아엎었다고 보시면 돼요. M라우터라는 걸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기존의 페이지스 라우터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한 게 이제 M라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페이지스 라우터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페이지스 라우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좀 신기능들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가 미리 연습을 좀 해봤는데 정말 편했고 이 M라우터를 쓰시는 게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넥스트 14 버전, 15 버전 이렇게 쭉 버전이 올라갈 텐데 그때도 아마 페이지스 라우터도 계속 남아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신기능들은 전부 다 M라우터에 들어있을 거라는 점, 그래서 이 페이지스 라우터 쓰고 계신 분들도 M라우터로의 전환을 슬슬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3년 10월인데 아직 M라우터가 완벽하냐?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M라우터에 진짜 짜증나는 버그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실험적인 기능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조금 더 들어올 때까지 살짝 더 존버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한 2024년 초? 그 정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나 싶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의를 찍는 입장에서 M라우터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앞으로 넥스트 14 버전, 15 버전, 16 버전 이렇게 버전이 올라가더라도 그 버전에 큰 수정사항이 있다면 제가 강의를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M라우터 지금은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좀 실험적인 기능도 많지만 향후 2년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 그대로 쓰실 수 있게 계속 그 내용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한번 살짝 맛을 봐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 라우터랑 M라우터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하면 이제 M라우터는 디렉토리 기능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런 것들은 전부 나중에 코드로 보여드리면서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말로 설명하는 게 와닿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구나 그것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스 라우터 쓸 때 좀 아쉬웠던 점이 레이아웃, 페이지에 공통적인 것들 있죠. 여러 페이지를 넘나들 때 공통적인 부분, 그 레이아웃 기능이 없어서 그게 아쉬웠는데 M라우터는 레이아웃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별로 권한 체크, 어떤 페이지는 어드민만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페이지는 로그인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권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페이지스 라우터에서 살짝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도 M라우터 미들웨어로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라우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리액트 18 버전을 쓴다는 거예요. 리액트 18 버전에서 뭐가 들어왔죠? 서버 컴포넌트가 들어왔죠. 서버 컴포넌트. 그래서 이 서버 컴포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컴포넌트라고 하면 넥스트 서버에서 그 리액트를 미리 렌더링해서 프론트 또는 브라우저 또는 클라이언트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줄 때는 완성된 HTML을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입장에서는 HTML 로딩 시간 이런 게 대폭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완성된 HTML이 오니까 용량, 자바스크립트 그 용량 이런 것도 줄어들고 여러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대신에 이렇게 그 서버 컴포넌트라고 하면 넥스트 서버가 엄청나게 무리가 많이 간다는 거거든요. 원래 고객들의 브라우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했던 일들을 넥스트 서버에서 혼자서 다 한다는 거기 때문에 서버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원활하게 만들고자 넥스트에서는 아예 서버 쪽에 캐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페이지스 라우터 할 때는 캐싱 이런 거를 전부 다 스스로 구현하셔야 됐었는데 M라우터 쓰시면 캐싱 같은 거를 넥스트에서 많이 대신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서버 부담을 좀 많이 줄이려고 했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캐시하는 거는 제가 오늘 강좌가 아니라 다음번 클론 코딩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 넣어보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넥스트를 이게 사실 지금 방금까지 드린 설명은 기존의 페이지 라우터 해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넥스트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이 넥스트는 리액트 위에서 돌아가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리액트는 보통 그 화면 단 라이브러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넥스트는 그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화면만 그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데이터도 가져오고 라우팅, 리액트 라우터 같은 기능도 넣고 화면 그리기, 캐싱, 스타일링, 뭐 최적화, 그 다음에 나중에 배포까지. 그러니까 이제 리액트만 하면 살짝 다른 애들 추가해서 해야 됐던 것들을 여기 넥스트를 쓰시면 그냥 이 넥스트라는 프레임워크 하나로 전부 다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넥스트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냐? 그것도 맞긴 한데 이 넥스트는 아까 제가 서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넥스트는 서버 기능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백엔드 서버가 없을 때도 여러분들은 넥스트 하나만으로 서버를 실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백엔드는 따로 두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그게 실제로 뭐 비즈니스를 굴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다 프론트 개발자 분들이실 건데, 혹시나 백엔드 쪽을 막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좀 두려움에 휩싸이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엔드는 전부 다 제가 완성을 해놨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제가 실행 명령어도 드릴 테니까 그냥 실행을 같이 시켜두시면 알아서 백엔드 개발자가 뭔가 백엔드를 완성해 둔 것처럼 이제 프론트랑 백엔드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백엔드를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만들어둔 백엔드 실행만 시키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프론트 개발자 입장에서 이 넥스트 프레임워크 써서 제가 만든 백엔드랑 소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백엔드 쪽은 전부 다 준비를 해놨고, 혹시나 이 백엔드 만드는 거 x.com 클론 코딩을 할 때 이 백엔드 만드는 게 궁금하다 하시면 제가 이제 네스트 프리즈마 강좌 따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x.com에 대한 백엔드, 그거는 네스트 프리즈마 강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별도 강좌로 나올 거예요. 이번 강좌는 넥스트라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 이제 프론트 개발을 하는 그 부분만 담당을 할 겁니다.